역시 여주 라디오 패널들은 귀신들입니다. 이란에게 질 거라고 정확히 예측하는군요. 축구하는 관계로 빨리 끝나고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 또. 이란한테 지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질 것 같아. 설마. 이란이 더 낫지 우리나라보다. 네쿠엠이 잘해. 우리가 실력이 좀 우리는 이란에 항상 그 약해. 특히 또 수중전이면 또 트라우마가 있어. 갖고 오면 지고 난 다음에 수중전 때문에 졌다 그런다. 이길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요새 진짜로 거기 불경진의 영세장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진짜 불경기면 일반 저희 같은 그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도 힘듭니다. 네, 진 팀장입니다. 네, 조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아이고. 네, 다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나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0만 원 딜 갖고 계신 이 기자님 오늘 급하게 10분 전에 또 문자를 보내셔서 내일까지 맞춰야 되는데 지금 5%밖에 못 해갖고 죽겠다고 아마 안 오실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집에 말벌집이 생겨갖고 벌한테 2방 쏘였더니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말벌한테 쏘였어요? 네. 막 저기 말벌인지 뭐 땡핀지 모르겠어요. 막 하여간 무지겠다고 북 끓여갖고 지금 주사 2방 맞고 막. 벌침 맞으면 몸이 좋아져. 아니 제가 옛날에 이게 안 벗거든요. 안 벗었는데 이제 이게 쇼크가 올까봐 그래서 겁이 나갖고. 이게 불면 좋은 건데. 항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예전에 그 소 찐득이한테 물리셨던 진 팀장님도 항체가 있다는 건데 다행이시네요. 물론. 아니 항체가 있으면 안 붙지. 옛날에는 안 벗었어. 근데 지금 붙더라고요. 효과가 오는 거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나 이게 다리 이게 무릎 아파가지고 무릎 아플 때마다 벌침을 맞는데 받고 나면 이렇게 보근데 그러고 나면 거짓말처럼 무릎 통증. 근데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막 비도 오고 시간도 나고 그래서 오늘 여주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거기 완전 막 거미줄과 벌레 소굴이더라고요. 비가 해서 이제 한 군데로 그 하수구 같은 데로 이제 물이 쏠려가면서 거기에 그 모든 거미줄과 벌레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그 썩은 비린내가 막 장난 아니고 완전히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이 올라왔어요. 여주보 그 거미줄 청소해달라고 지난번에 누가 올리셨는데 그래도 그 자체를 갖다 이첩을 시켰어요.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여주군에서는. 그래서 그걸 한강사업소인가 거기 여주보 관리하는 대로 그걸 옮겼는데 그쪽에는 아예 청소 안 하던데 거기. 자, 오늘은 이란과 월드컵 8연속 8연속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이란한테 질 거예요. 예선전 있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축구 봐야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먼저 지난번 정모모님께서 지난번 라디오 들으시고 답글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오순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좀 더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출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광고가 아니지만 전봉 삼리에 위치한 차라도 장례삼 백숙에 가셔서 여주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장례삼으로 담근 장례삼주를 주신다고 합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민원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있는 글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소식들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원 게시판 먼저 읽어드리죠. 진 팀장님 간만에 오셨으니까. 도서관 휴관일 읽을까요? 네네. 예, 도서관 휴관일 작성자 김모모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 도서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주 군민입니다.
여주 도서관이 생겨 아이들 프로그램도 생기고 해서 참 좋습니다. 평일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휴관일이라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등교 부담이 없는 휴일 전날인 금요일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맘들이요. 참 그리고 도서관 이름 공모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주 도서관이 채택된 것인가요?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합니다. 했는데 그 답변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올리셨네요. 그 귀하의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기한은 언제까지니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답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답변을 안 한 거네요. 금요일 날 휴관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가요? 예. 보통 그 일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쉬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박물관도 미술관 이런 데 다 월요일 날 쉬는데 왜 금요일 날 쉴까요? 그거는 저기 세종도서관이 월요일날 쉬죠. 거의. 잘 몰라요. 저는. 아마 그래서 그런 관계상 아마 그럴 수도 그러지 않겠냐 싶네요. 그런 건 이해가 되네요. 예. 근데 여주 도서관 그 이름 공모했다고 하는데 설마 공모해놓고 여주 도서관이 채택된 건 아닐 것 같고. 뭐 여주 도서관 좋은데 왜? 채택되는 게뭐 채택될 거 됐을 것 같은데 뭐. 이름을 공모의 의미가 별로 없다. 너무 아니 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나쁘다기보다는 어디 대표성들을 가지고 뭐 여주 도서관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냥 공모의 이름으로는 기바람이 없네. 공모하고 이런 걸로. 공모에서 여주 도서관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도서관이 뭐 격일제 이제 좀 나눠서 쉬는 거면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답글을 한 최소한 7줄은 써주시면 이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성의 있게 좀 써주시면 아마 이해하고 넘어가실 텐데 꼭 3줄만 쓰시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그 민원인들이 항상 불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니 저는 요걸 여주 도서관 평생학습센터에 거기다가 지뢰를 하시지 왜 군 게시판에다가 지뢰를 하셨나? 아니 군 게시판에서 하면 거기서 분산돼서 다 나눠줍니다 역할. 그래서 자기 담당자들이 그걸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쪽도 그 군소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도 홈페이지 없나? 각 읍면 단위도 있고 다 있는데 원래 거기 직접 해버리죠. 아니 민원 게시판은 여기만 답변을 해줘요. 답변 자체를.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평생학습센터 소관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군립도서관이면 여주군청에다 돌리면 거기다 답변을 평생학습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에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 또는 이러해서 금요일날 휴관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야지. 이건 평생학습센터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는 얘기. 이게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서울 뭐 다산콜센터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여주도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예. 두 번째는 명성황후 생가 앞에 음수대. 예. 이거는 저기 소나기님 한번 제가 사진을 첨부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명성황후 생갑 음수대 상단 개성 유망.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수고 많으실 텐데 이러한 민원드려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고 본인은 지난 6월 8일 동료들과 함께 여주시 명성황후 생가를 관람하고 생가 전면에 설치한 음수대에서 물을 먹으려고 수도꼭지를 열고 허리를 굽혀 바가지를 대는 순간 음수대 상단에 화강암으로 설치한 거북 모형 머리 부분과 본인의 머리 이마 부분이라고 자세히 써주셨는데요. 부딪혀 한참 동안 어지럽고 고통이 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비록 본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 자명한 사실로서 아래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그 실상을 인정할 겁니다. 민원을 처리하신 분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물을 한번 자셔 보십시오. 무심코라면 아마 100% 거북머리와 헤딩할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답변은 똑같네. 예. 처리 중에 있으며. 이게 답변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예, 답변을 안 한 거, 민원을 안 본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22일 날까지만 하긴 하겠죠. 거기까지는 올라오고 기다려봐야지. 뭐. 프로그램처럼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이야. 우리도 이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그 끝말을 재밌는 말이 있는데 본인의 말을 인정하신다면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북머리를 없애버리십시오. 이게 거북머리를 없앨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수도꼭지를 위치를 잘못된 게
거북이 입에다 달았어요 이제 그렇죠. 수도꼭지를. 그건 낮게 해가지고. 예. 아니 안 놔더라도 이렇게 좀 높아서 이렇게 내려면 아, 좋잖아요. 음수대가 거북이가 아래 있고 음수대가 위로 이렇게 근데 수도꼭지가 너무 낮은 거야 지금. 진짜 머리 부딪히기 딱 그냥 아니 뭐- 물 먹고 고개 들면 그냥 맞는 이게 수도꼭지만 만들어놨다 나중에 거북이를 얹은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했다면 아니, 거북 머리를 없애버리면 토끼는 뭐가 되냐고. 토끼는. 실사구시의 학문을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네. 그러네, 이거.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글 작성해 주신 박 선생님 의견을 저희가 비웃는 게 아니라 근데 사연이 웃겨요. 그리고 사진하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거북머리 없애면 몰골이 흉상돼서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수도 보통 이제 수도가 중간에 있고요.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무릎보다 조금 높은 위치쯤 될 것 같고. 얘들 생각해갖고 아마 네. 높이는 그 정도 그 다음에 같은데. 이 디자인은 그 일반 보통 이렇게 사각형의 그 수도 나오는 데가 있다면 그 위에 큰 거북이와 그 거북이 위에 토끼가 올랐던 형상인데 아, 모양은 괜찮아. 근데, 모양은 괜찮은데, 저기 뭐야, 이건 거기. 난못 봤는데. 아, 이거 예상으로 뭐야, 이제 이거? 이 아니, 고쳐지면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이번에 뭐야? 요번에 만든 거예요? 6월 15일 날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 얼마. 아니 이 만든 거? 수도꼭지. 잘 만든 모르겠는데 날짜가. 예전에 가서 못 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됐을까에 대해서 제가 또 추측을 해봤거든요. 이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 이게 돈이 남아. 우리 여기에 네. 돈이 남는데 뭔가 이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 값어치 했다는 말은 들어야 되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거북이가 토끼를 올려놓은 거지. 그래야지. 그러면 이 형 올려놓고 좀 더 머리를 썼어야지. 아니,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거북이 거기 뭐냐, 맞아요. 입에서 나오게 일반적인 되면, 형태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견적가에서 오바가 돼. 그렇죠. 이게 이제.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지. 예, 맞는 거예요. 머리 조심이라고도 좀 붙여주셔야 될 것 같네. 기본적으로 아주. 아니 근데 이거는 머리 조심을 한다 그래도 근데 이거는 이거 잘못해서 진짜 만약에 그 머리 찢어지고 그러면은 네. 100% 이거 군현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 이거를 띄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예 띄어낼 생각이 없으면은 그런 편말이라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떼어내야 돼요. 낮춰서 그게 떼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사고 날 거예요. 낮춰서 거북이 빼고 토끼만 딱 넣었더만 아플 것 같아. 물 마시다가 아니라 이건 지나가더라도 부닥칠 것 같은데 밤에. 아니면 이 밑에 이게 거북이 밑에 있는 걸 없애버리고 거북이를 바닥에 놓고 거북이 머리에서 물이 나오게 하든지. 그러면 바꿔야 그런 견적가가 오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바꿔야지. 머리 조심하세요. 부딪혀 놓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떠들어서 승리하자. 여주 라디오입니다. 이게 자유 게시판하고 민원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 자유 게시판은 답을 안 달아줘요. 그 군청에서 답을 안 달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자유 게시판에 글 올리시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글도 안 달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민원 게시판으로 넘어가십시오. 자유 게시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근데 그거를 들어가려면 한 2단계 클릭을 해야지 넘어갑니다. 아,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잘 모르시고 자유 게시판에 써주신 분들. 이거는 뭐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여주군 교통단속 차량 작성자 이아무개님. 여주 법원 입구 교통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오늘 오전 비가 오는 탓과 주위 횡단보도 공사로 인해 잠시 법원 입구에 주차를 하였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방송도 안 하시고 물론 의무사항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촬영만 하셔서 가시는 것은 불만입니다. 시민의 교통 편리를 위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교통 단속인지 단지 과태료 수입에 의한 단속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서 앞에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경찰서 앞에. 아니? 법원 입구잖아. 네, 거기가 경찰서 앞에. 법원 있구나 경찰서. 아, 요쪽 법원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법원이 법원 입구 있나? 요쪽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죠. 옛날 구법원 말하는 건가? 네, 구법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법원이라면 요쪽인데.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법원의 이 법원장님이 뭐 하는 거야 해갖고 이 경찰서에 이렇게 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단속한 게 아니다. 주정차 위반은 아마 이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군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주정차 위반은 이게 촬영을 했다는 거 보니까
경관이 나와서 촬영한 건가? 아니요. 아, 차가 단속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차량이 그러니까. 네. 아니, 차 차량이 위에 나- 카메라가 달린 차가 달려 있어서 있어요. 지가 가면서 예, 찍어요. 가면서 다 찍고 다녀. 아 요즘에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셔요. 아 나는 한번 이거 못 벌써 봤는데. 몇 년이 뭐야. 근데 보면 그쪽은 특별히 이게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거기 혼잡하니까 그렇지. 뭐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쪽 법원 입구는 전혀 그런 부분 혼잡하지 않지. 아마 이게 여기 오학 쪽 말고 그 그런 것 경찰서 같아요. 앞에 같아요. 경찰서 앞에 거기 이제 얘기하는 항상 것 그 같아요. 복잡하니까. 거기가 양쪽으로 주차장이 돼 있고 그런데 아마 이중 주차를 해서 찍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잠깐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중 주차되면 차가 못 다니거든요 거기. 근데 한 어쨌든 번이- 과태료 수입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이거 있잖아 가도로 맞으면 이게 하루 일당이야 그지. 와우 벌금만 세 씨. 야. 이거는 이거고 제가 또 다른 에피소드를 또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호보 그러니까 경부 그 중부고속도로에 그 유명한 사이카 부대가 있었어요. 느껴보신 분들은 안 계시니 고속도로에서 그 부대는 하도 많이 그 경찰이 뜯어갖고서 걔네 없어졌어요. 하도 맞아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당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여기는 속도 내고 그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딱 숨어 있다가 이게 네. 내리막이라든가 내리막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 커브면서 약간 내리막이면서 이제 운전 저거 하기 좋은 데는 딱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제 잡잖아요. 바로 경찰이. 그렇지. 잡아서 이 사람들이 딱지를 안 끊어요. 그때. 미적미적해? 미적거려. 뭔가 그 딱지를 안 끊고 이렇게 뭔가 이게 싼 걸로 해결하자 이거지 뭐. 그 다음에 뭘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쓰는 거. 속도가 아니고 네, 안전벨트 그걸 딱 예. 줘 나를 그걸 딱 주면 이제 알아서 거기다 이제 돈을 넣어달라 이거지. 그냥 저는 아 뭐였냐고 빨리 끊으라고. 빨리 끊어 빨리. 근데 이제 그 부대 그 경찰서 대대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하도 많이 너무 심하게 해갖고 걔네. 그게 한 10년 됐나요? 그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10년 전에는 어땠냐면 여주 경찰서 다 이제 뭐 나이 때 은퇴하셨겠죠 뭐. 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시느라고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땐 차가 흔치 않을 때인데 이제 명절 때면 되면은 집에 와요 아예. 경찰차가 집에 와서 기다려. 그러면 다 아니까 이거를 미리 봉투를 다 준비해서. 근데 나쁜 놈들이 한 번 걷어가면 되는데 두 번씩 오는 놈들이 있어. 예전에 그 누구야 영화배우 누구지 세종 그 연기했던 걔가 그 초록물고기인가 거기에 한석규가 초록물고기에서 그 10,000원짜리 떼는데 5,000원만 예, 거절하다가. 뺀다고 했는데 10,000원짜리 다 가져가니까 5,000원 거슬러 달라고 마이크로 계속 뜯어가면서 5,000원 거슬려줘라. 두 번씩 오면 안 되지. 네. 양심 있지. 지금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아니고 옛날 얘기였습니다. 여주보 전망대 이 얘기는 박 사장님이 한번. 여주보 전망대 에어컨 전력 낭비. 어제 여주보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리포보만 가봤는데 여주보엔 전망대도 있고 정말 멋지더군요. 그것 전경에 흠뻑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망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관리에서 정말이지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에 대해서 여주군청 공무원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어컨의 온도는 18도, 매우 시원하더군요. 건물의 문은 모두 다 열려 있고 에어컨이 켜져 있어 문을 닫아 보려 했지만 문은 닫지도 못하게 해놓았고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오는 사람 누구나가 다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아주 친절한 여주보 전망대, 정말 아름다운 전망대에 빠져 있다가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여주군에만 따로 가동되는 온전이 있나 봐요. 여주군청도 18도 에어컨 가동 중인가요? 올여름은 여주군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 시원하게 보내야겠네요. 근데 이거는 여주군이 아니라고 게 아니고 한강여주관리공단. 예, 여주군을 디스할 일은 아닌 것 예. 같고요 이게. 저기 어디야? 거기 정확한 명칭이 뭐더라 저기? 예. 물건 이게 수자원공사 한강 물관리센터. 예. 한강 물관리센터가 거기가 용모가 되고 이게 저기 뭐냐 강천북 그쪽에 있는 데가 거기가 메인이죠. 거기를 욕하세요 거기를. 여주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전력 낭비 뭐 해가지고 제가 그 북내면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요즘 헬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날 엄청 덥잖아요, 요즘. 근데 8월은 뭐 7월 넘어가야 된다고 하나?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틀어져 있지가 않고요. 물도 끝나고 나면 따뜻한 물이 나와야 씻을 거 아니야. 근데 전력 낭비라고 해서 그 찬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군은 잘하고 있어요, 잘.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주보 가봤는데 청소 좀 제발. 더러워서 못 다니 냄새나고 더러워서 여주보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진짜 벌레 너무 많아 거기. 뭐 거기 아마 그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예산이만 예, 걔네 그 수자공사 쪽에서 이번 4대강에서 다 그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그 돈 다 떠안고 돈이 있어야지 걔네도. 내가 보면 사람 쓸 돈도 많이 없을 것 같아. 물론 걔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기 그 아라뱃길을 하는 거 보면 거기서 뭐 그 수당도 나눠 챙기고 뭐 이랬다는데. 아니 뭐 없어 뭐 건설회사들 거기 다 거기 그거 다 따로 챙긴 것들 그거 다 솎아내면은 받아내면은 충분히 예산 확보되지. 얘기로는 건설회사들도 4대강에선 재미 못 봤대요. 말이 그렇겠지. 아니 하도 여기 이게 처음에 이게 장비 업체들 여주군 장비 업체들이 4대강 할 때 처음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 하고 바로 나오고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들어갔어요. 그게 왜냐면 단가가 너무 싸고 돈도 제때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면 건설업체들도 정권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면서 하니까 더군다나 속도전이었잖아 완전히. 에이 우리가 거기 기는 열려준 아니, 그래서 열려주라 하지만 아마- 저 4대왕 거기 우리나라 그 건설회사들이 손해 보고 했겠어요? 아이고 택도면서라 몰라. 하청에 재하청에 이쪽은 거기 남는 게 없을지 몰라도 걔네들 다 떼어먹고 다 나눠줬지 뭐. 아니, 뭐 거기서 꼭 손해봤다는 아니더라도 원래 건설업자는 한 군데서 이쪽 A에서 손해보고 정권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면 B에서 배 이상 받아내요.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이제 대물을 하더라고요. 그 건설 장비 업체들. 이제 그 사람들이 4대강 때문에 숫자 자체가 이제 10만 보통 11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중장비 로던가요? 이렇게 저거까지 해서 11만 정도가 이제 그 적정 수라고 이제 우리나라 따지는데 지금 한 14만 정도가 된 거예요. 4대강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갖고 걔네가 그 국가에서 책임져라 지금 그래갖고 지금 걔네 그쪽은 아예 난리가 났나 요새 보더라고요. 노조 많이 만들잖아요. 네, 건설기계 쪽은 지금 그래서 계속 건설로 가? 어쩌자고. 건설로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는 이제 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여주군에서 그 건설하시는 분들 4대강 얘기했을 때 막 거품 물고 욕하고 그랬었던 분들 그 노다지인 줄 알았을 건데 노다지가 아니었나? 그래도 노다지였을 것 같은데. 노다지야. 건설업 하는 사람도 일부는 제가 아는 사람도 준설선 하나 가지고 돈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이제 계속 벌어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그냥 딱 한철인 것 같아요. 이게 건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너무 잘 알아. 이명박이 너무 잘하니까 단가를 좀 많이 못 쓰는 거야. 후려치기도 많이 후려쳤나 봐. 그러니까 이명박이 야 이거 왜 뭐 5만 원이면 됐고 10만 원 했어. 5만 원 해. 이명박이 간두고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4대강 본류 다 끝냈고 4대강만큼 돈 들여서 지천 정리를 한다 그랬단 말이야. 지천 정비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명박이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지천 정비는 유야무야 되는 것 같죠? 못하죠 이제. 4대강도 저렇게 시끄러운데 할 수 있겠어? 너무 무리하게 근데 진행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거기 얼마 전에 무슨 건설이더라? 큰 대기업 건설회사가 뭐냐면은 거기 1년 매출 나고 그러잖아요. 적자가 엄청 커갖고 뭐냐면 거기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갖고 대부분 회사들도 거기 건설 쪽 주가가 쭉 빠졌는데 해외에서 저가 손해 보는 수주를 하는 거야. 해외에서도 그래,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이 건설회사 쪽으로 너무 비대해진 거야, 이게.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어쨌든 뭐냐면은 지금 노조 만들고 저거 한다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건설 쪽으로 우리 국가 경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 경기라는 게 결론적으로 가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그렇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슬슬 이제 뒷물로 밀려나가는 세대로 가면서 부동산도 이제 좋은 시절이 다 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로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겠다. 물론 아주 무시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이제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일단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부분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어쨌든 건설 현장의 구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게 그 대기업에서 그 수주를 하고 나머지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계속 떼먹고 마지막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유지하는 부분들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렵죠. 지름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개선들은 그렇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거 업으로 삼고 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 개개인의 물론 이 부분들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들도 필요합니다만은 또 국가적으로 일정하게 장려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또 국가에서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하게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설이 이제 포화가 됐다. 앞으로 계속 줄어나갈 거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지 계속 뭐냐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구조조정 얘기가 법으로다가 지금 받으면 어누군가가 도급을 딱 떼낸 다음에 하청을 주고 그게 하청이 다시 또 재하청을 가거든. 이게 뭐 심하면 7단계, 8단계까지 가요. 근데 그거를 아예 하청이 없을 수는 없어. 건설에서 하나가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갔어요. 그러니까 1단계 도급 받은 사람이 뭐 하청에 재하청, 뭐 2단계, 3단계까지는 법적으로 용인된다. 그럼 더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명문화. 옛날에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된 거로 아는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단계를 일정 정도 이상은 못하게 이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부분들은 이게 그 정부가 바뀌면 손쉬운 방법들을 경기부양책을 손쉬운 방법으로 가져가는데 그 부분들이 건설 경기잖아요. 토목이나 건설 쪽 한번 딱 터뜨려 놓으면 뭔가 경제가 잘 굴러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건설 경기 부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련을 좀 못 버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동산 경기랑 연관돼 있고 부동산에 또 뭐 지네들 뭐 고위 공직자들 뭐 다 뭐 자기들 돈 다 투자해 놓고 뭐 계속 가는 거지 뭐 악순환으로. 네. 그 관련된 뉴스 그 여주군청 4대강 골재 생산 의도적 지연 이걸 소나기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여주군청 4대강 골재 생산 의도적 지연. 여주군청 가로열고 김춘석 군수는 골재장 적치장과 관련해 일부 방송과 지역 주간지가 골재 적치장의 판매 부진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여주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주군에 따르면 4대강 골재를 생산해 약 2천억 원의 골재 생산비가 발생하면 여주군이 50%인 약 1,000억 원의 골재 대금을 여주군청이 받기로 돼 있으나 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주군은 불경기 때문에 건축 경기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골재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말하고 있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게 업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현재 여주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인근에 벌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이 여러 군데에 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골재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기관 산업인 고속도로와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 성남 여주간 전철공사 등 인근 지역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골재를 달러가 아우성이다. 인근의 공사 현장을 보면 동홍청 양양간 고속도로 구간과 평택간 고속도로 각 구간과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현장, 제2영동 고속도로 등 약 30개의 고속도로와 전철공사 구간 현장에서 골재를 달라며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골재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공사 구간에서 요구하는 골재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이렇게 공사 구간이 많아지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덩달아 레미콘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레미콘 업체에서도 골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는 골재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업체는 실정이 이런데도 여주군청은 골재 생산을 직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며 입찰을 진행해 골재를 생산해야 함에도 여주군청은 입찰을 의도적으로 미루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업체는 토로했다. 한편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 관계자는 입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입찰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골재 수요
골재 수요 관련해 골재가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입찰을 먼저 진행해 골재의 수요를 해소하고 직영 생산과 골재 판매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여주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네요. 얘기가 뭐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위쪽에서 보면 지금 골재 판매 부분들은 위쪽에서 여주군은 불경기 때문에 건축 경기가 축소되고 이래서 골재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여주군 한강 살리기 지원단 관계자는 그 입찰을 지연시킨 것은 먼저 직영을 검토하기 때문에 입찰을 지연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이유가 다른 문제야. 여기서도 재밌는 거 하나 오늘 뉴스 기사가 있는데 건설모래 부족 MBC 뉴스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소금기 제대로 안 뺀 바닷모래가 강모대 대용으로 전국 건설 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경남 지역이거든요. 경남 지역은 이제 분명히 낙동강에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가서 봤는데 그 명박토송이라고 말을 하는 그 토송들이 엄청나거든요. 여주보다 더 많습니다. 여주보다.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건설 이 모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한 뉴스여서 뉴스를 좀 떠와봤는데. 근데 굳이 이걸 안 파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직영을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심, 그러니까 그 겉에 드러나는 거 말고 속의 본심은 직영을 하고 싶다는 게 군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 직영을 하게 되면은 뭐 여주군 수입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잖아. 그럼 여주군 우리 이제 군 시민들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또 하나 여기 같은 내용이라 여기 보이는 같은 회사에 나온 거 보면 직영으로 가기 전에 3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이제 자료를 냈다 하는 거 보면 30억 원이라는 얘기는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겠죠. 자회사 헐값에 이찰업자들한테 파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아무튼 여주 다만 이게 시의성인데 지금 막 한참 필요로 할 때 적시했어야 되는데 이게 직영으로다가 하려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골재를 생산해서 파는 동안만큼은 이게 이제 이익이 되는데 저거 다 팔고 났을 때 이 자회사를 청산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거로 돌려서 하면 계속 여주군의 인건비 지출이라는 항목이 되거든요. 결국 여주군 몸집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골재 차치 하나만 보면은 이걸 가령 1,000원에 팔 거를 1,500원에 파니까 이게 직영이 이익이다 얘기하면 맞는 수 같지만 골재를 저기를 5년 10년을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저 골재를 다 팔고 났을 때 그 자회사를 청산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데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건설 장비도 그 뭐 생존권 보장하라고 하는 판인데 이거 자회사 이거 쉽게 해고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주군 몸집이 커졌을 때 결국 그럼 이게 세금 또 저게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를 세우는 거는 굉장히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세우는데 세워서 흑자를 나는 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낙하산 인사, 공무원 퇴직 인사들 자리 만드는 용으로다가만 쓰기 때문에 흑자 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하고 나면은 다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주군이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려가 된다는 얘기. 당장 직영으로 하는 게 이게 문구상으로 이렇게 보면 직영으로 해서 몸집을 불리고 싶은데 하자마자 바로 그냥 판매를 할 땐 입찰해서 팔면 되는데 왜 자회사를 만드냐는 여론이 따가우니까 스스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골재가 안 팔린다라고 싸놓고 이거 안 팔리니까 우리가 직접 팔아보기 위해서 판매회사를 세워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자회사를 세우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아까 여기 얘기 보면은 수요는 여러 군데 있어서 또 그 기신리 쪽 이제 이미 그 제2영동고속도로 만들어지는 데 같은 경우는 바로 뭐 판매만 하면 되는 거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수요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는 거는 뭔가 구실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러면은 구실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직영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건 이미 드러난 여기서도 뭐 자기들도 하는 얘기고 그러면 직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럼 그게 정말 자료 보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주군의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려고 막 하는데 제발 그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아니 그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너무나 보이는 거고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막 음모론이 생각나는데 막 그 지금 여주를 움직이는 이게 단순히 여주 지경을- 정치기를 움직이는 분들이 그 네. 군청 옆에 계시는 그 몇몇 건물에 계신 건축 그렇게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그걸 거예요. 꺼지나 생각할 필요 아니, 없는 아니, 거고. 아니, 그러니까 시설적으로라도. 나는 이제 왜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는 이유가 음모론을 또 얘기하면 이상한데 이제 시가 되면서 물러나야 될 분이 한 두세 분 계세요. 과장님들 중에. 그렇습니다. 명태. 이번에 명태하시는 분 한 두세 분 근데 계시고. 뭐 그것도 있지만 이게 대단한 이권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봐요. 어쨌든 이게 모르겠어. 전체 회사를 새롭게 세워들 회사의 규모가 얼마까지가 더 처음에 30억이지만 나중에 얼마까지 불어날지는 모르겠지만 30억 갖고 말해서 자 우리가 뭐냐 총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50%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은 2천억 팔아갖고 1,000억인데 30억 들어갖고 1,500으로 수익을 오르면 500억으로 엄청난 돈인 거야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골재에 대한 전권이 권리가 여주군에 있어요? 원래 경기도 거죠. 경기도 건데 근데 수익이 나면 반반 아닌가? 경기도에서 여주군에 주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에서 판매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50%를 여주군이 취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기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판매에 대한 권리, 그래서 전체적인 골재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경기도에서 여주군에서 여주군이 그러니까 1임 안 해줬냐라는 문제지. 팔린다고 이 차례 안 되고 안 팔리니까 우리가 직접 팔아보겠다고 넘겨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쨌든 이게 경기도 거라 하더라도 지금 여주군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 각 기관이 두 기관이 잘 협력해서 이렇게 쭉쭉쭉 처리해야 되는데 여주군에서 끌딱끌딱거리고 있으면은 어쨌든 시간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주에서는 뭐냐면은 직영회사를 하나 차려갖고 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 안 팔리는 거고 팔기 위해서 자회사를 뭐 직영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자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4대강 할 때 자회사 만들어서 4대강 추진팀 해서 한 게 아니라 TF팀 만들어 가지고서는 4대강 사업을 전담하게 했단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4대강 TF팀 만들어 갖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골재 판매 TF팀 만들어 갖고 그렇지. 하면 조직이 늘어나지 않고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현재 쓰는 게 구조에서. 되는데 자회사를 만들면은 나중에는 이 모든 조직이 처음에 만들기는 쉽게 만들어지는데 조직을 축소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아니 저는 이게 자회사 만드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아니 저는 전 조직이 뭐냐면 만들어지는 건 크게 문제 없대. 왜냐면은 특히 여주가 골재 생산에 대해서 예전에부터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뭐냐면 이 강 때문에 끊임없이 이 모래 이런 것들은 생산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직영해서 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군 예산을 써갖고 잘 쓰면 돼. 근데 이게 권력이는 누군가의 공무원 이 사람들이 이권을 이렇게 챙겨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전 그런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해 여주에 골재가 채취할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골재 채취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그 좋던 모래 저 세월리 그쪽에서 양평에서 골재 채취하면서 싹 없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충주댐이 없을 때는 자연인들을 내려오는 거로 다 골재가 있었는데 지금 충주댐이 막히고 그러면서 강에 적치되는 게 없어요. 모래가. 그러면 금모래, 은모래가 아무리 판에서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주 이 남한강에서 모래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모래 채취는 이제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쌓아놓은 거 빼놓고는 모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4대강에서 그 골재 많이 모래 다 퍼서 쌓아놨잖아요. 그 비용이 1,000억이라고 하면 돈도 아니네. 그거밖에 안 돼? 아니 생각해보면 저번에 예전에 박명선 의원이 와가지고 거기 그 입구에 내놓는 그 톨게이트 운영 비용이 20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5개 해보면 그 많은 골재 다 드러내고 껌값이야. 껌값이네 진짜 껌값. 그러니까 사실 4대강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건 하는 거 사실 핑계고 그 주변에 이제 땅을 들하고 많이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놓은 땅값 올리기 위한 작전이었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 작전 자체가. 이 자회사 세우는 이거 여주군에서 분명히 또 통과될 될 텐데. 이거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 뭐냐면 다 같이 숟가락 얹는 거지 뭐. 여주군에가 견제 역할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무슨 견제야. 같이 숟가락 얹지. 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한번 디립다 까고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주군에서 관리하다가 그래서 국민들 이용하기가 편해지셨나요?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닭을 이거 읽어주시죠. 뭐 진진님 마지막으로. 네. 예. 이게 나이가 먹으면 손해요. 이게 습기가 이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해. 네. 여주 닭사체 폐기물 불법 매립 말썽. 닭사체 충주에 보냈다는 거짓말. 초동 대응 미흡 비난. 여주군에서 닭 수천 마리가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청이 죽은 닭 사체 폐기물을 매립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런. 지난달 23일 여주군 흥천면 닭사육 농가에서 닭 2만 수를 키우는 임차인이 경영난으로 어렵게 되자 농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양계장에 있던 닭 수천 마리가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그동안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가축 분뇨장은 분뇨로 넘쳐나고 악취가 심했다. 여주군 축산과장은 폐사한 닭에 대해 충주에 있는 동물 사체로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주시와 충북도청에 확인한 결과 그런 공장이 없다고 관계 공무원은 말했다. 이런 나쁜 놈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 4일 방역계장에게 확인한 결과 농장 입구에 농장 주인이 매몰했다고 말했으나 담당 과장은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했다는 현장에는 여주군 직원들이 일회용 유생복을 입고 작업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청 방역과장은 몇 년 전 구제역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에 현재는 가축이 죽을 경우 매몰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며 불가피하게 매몰이 결정될 경우는 비닐을 바닥에 깔고 침출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각이나 매립지에 매립을 권장하고 있다. 이동하기 곤란한 렌더링, 고압소독 및 스팀 소각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주군청은 가축의 사체인 폐기물을 안전장치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땅속에 매립해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군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 이건 이제 두 군데 개념이 이게 개념이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여기 농장주도 이거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농장주가 돈도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밤에 야밤 도주한 거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래갖고 이게 닭을 살을 줘야 되는데 살을 살 돈도 없어서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굶어서 죽은 거죠, 닭들이. 그 다 굶어 죽어갖고 닭들이 다 시체만 그 양계장 전체가 시체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게 축산 처리는 이렇게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이제 이제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묻는 또 공무원들도 참 답답한 분들이네. 이건 참. 그러니까 뭐냐면 여주군이 이거 두 번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형사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건 두 번의 거짓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충주의 그런 공장에다 이제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런 이쪽에서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 충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돈 거고. 아끼려고 그러다 그랬나 보지? 예? 돈 아끼려고. 근데 매립지로 가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서 그냥 옆에다 그냥 대충 묻어버리고 끝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달 23일이면 5월 23일이잖아요. 이걸 여주 군청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고발해야 되나, 이거? 환경부에다. 그죠? 검찰에다 고발은 검찰에다 하고. 근데 이거 근데 비닐이라도 깔았나? 비닐도 안 깔고. 지금 안 깔은 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비닐도 부분들에 안 대한 기본 조치를 하지 않고 매립했다라고 얘기가. 아니, 비닐을 한 장, 두 장 깔으면 깔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아니, 뭐 구제역 때도 다 비닐로 깔고 했으니까 비닐로는 이제 포물이라도 좀 깔아줬어야 돼. 이거는 이왕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거 빨리 다시 파내가지고 조치 안 하면 인근에 엄청나게 지하수 오염이 심해지니까 빨리 조치해야죠. 아니, 군이 이렇게 뭐냐면, 이게 환경을 이렇게 훼손하는데, 일반 군민들이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환경은 사대. 돼지 한 마리만 하면 그 사체 처리 제대로 안 한다고 지랄하는 벌금 때리고 뭐 그러면서.
그 여주군청에서는 보니까는 이게 그 도망간 그 농장주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썼는데,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농장주도 좀 굶겨야 돼. 어쨌든 뭐 죽을 때까지 굶겨야 될지 어떻게 아니 도망갈 때 거기 이거- 닭장 문이라도 열어놨으면 닭이라도 도망가서 살았을 이런 거 방식으로 아니에요. 그 동물 동물학대 이거 동물 학대가 동물 살인이지 집단 살인이지 이거는. 이거 해도 넘어오는 거지. 아파트 새들이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겠네요. 슬퍼서 그러네. 슬퍼서 그렇어. 동료들이 많이 떼죽음 당해서 진짜 이 프로라도 놓지 진짜로. 저 같은 북한이라도 진짜로. 이건 뭐 여주군청에서 빨리 다시 원상복귀 해서 더 이상의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기를 바라는 거에 다른 게 뭐 할 말이 없네요. 정신 나간 짓 좀 그만 좀 하고 이제. 이거 저기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주에 무슨 뭐 사회단체가 어디 있다. 여주 라디오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4대강 그 한 번에 그냥 여주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냥 다 그냥 쓰나미에 이건 진짜 심각한. 이건 진짜로 여주 군의회에서라도 담당 이거 뭐냐면은 공무원들 불러갖고 이게 잣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엄연한 잣대가 있어서 기존에 어떤 그 있으면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이렇게니까 안 하고 저건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뭐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네요, 이거. 근데 이 부분은 뭐 행정 규제나 행정 제도의 문제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 형사처벌인데 이거? 형사처벌 문제예요. 이거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해야 되고 이 최유해 상급자가 누군지 이 사람들 다 징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면은 처리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또 작업복 입고 또 들어가서 난 그걸 했지? 네. 아니 이거는 일간부대 배석한 기자가 2차 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미스터리해. 다시 생각해. 정말 미스터리한데 정말. 이건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솔직히 자기들 안 해도 되잖아. 크게 욕먹을 게 없고 제대로만 자기들이 처리하면 안 하면 되거든. 응. 그렇죠. 시키면 되고 이거 알아봐서 전국 이거 처리하는 업체 있을 텐데 그 업체 처리하면 되는데 왜 그걸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작업복 입고 들어가서 또 땅 팠어요. 몰렸을 것 같아. 동네에선 냄새 나고 죽고 썩고 냄새 나지. 밀리고 여기서는 제대로 행정적으로 처리는 이게 쉽게 안 되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근데 뭐냐면 수범하신 거 안 되겠다 수범. 그냥 우리끼리 와서 묻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공무원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 우리가 거기 뭐냐면 군에 막 이게 하고 뭐 얘네들 행정처를 요구하면 딱 얘네들은 딱 이게 법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걸랑 얘네들은 FM 안 그러면 자기들이 나중에 당하기 때문에 법을 따져가면서 딱딱 처리를 해요 얘네들이. 근데 왜 이랬지 이거는? 이거는 이장호 기자가 없어서 이거 그러기도 하고 이거 배석한 기자한테도 그렇고 이건 조금 더 한번 후속 취재가 필요한데. 닭 농장 주인이 권력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겠죠. 음모론은 여기서 이런 걸로 음모론을 해야지. 나오도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거 쓰는 게 그 여주 이 지역지에서 메이저 지역지들은 이런 기사가 왜 아까 골치 들었고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조 선배님이 아까 저희 뉴스를 찾으셨을 때 찾고서 오셨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절대 못 찾으셨을 거라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고서 내가 갖고 온 아니 거냐. 이 메이저도 벌써부터 여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군의 보도 기사라면 다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 뭐 한갑이니 뭐 어쩌고 하고. 예전에 이 집행위원장이 그 예전에 SBS 뭐 이렇게 환경 쪽 그 기자들 잘 알았으면 내려와서 이거 SBS 박살났습니다. 이거 나가서 이거 취재할 내용인데 이거 중앙방송 탈 내용인데. 요즘 그리고 저기 여주군에서 뜬금포를 많이 날리는 게 그 시 승격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안전지대인가요? 저 세종대 많이 만들어. 타이어 그거 하는 데서도 갑자기 뭐 중간 섬처럼 그런 걸 만들었거든.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우리가 여주 라디오 차원에서 후속 취재를 해갖고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봅시다. 누가 가요? 이 기자. 지금 죽겠대 지금 바빠갖고. 아니야. 우리 차원에서는 어쨌든 누구를 말아주고 우리 차원에서는 돼야 돼 이건. 이럴 수가 없어. 그래도 어려워. 그 경제적으로 요즘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시간 낼 수 있는 건 자영업자밖에 없어요. 자, 그 자영업자 영수증에서 박사장. 이거는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는. 참. 에이스 기사 취재를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소식. 남녀주 IC가 6월 29일 개통합니다. 이 뉴스가 안 나왔어요.
안 하든가 나왔어.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보니까 이게 중요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어디에도 어떤 주간지에도 한 군데도 나오지 않은 뉴스입니다. 오로지 제가 지나가면서 거기 붙은 프랭카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29일 날 개통합니다. 자, 오늘은 아니요, 더 네. 있습니다. 제가 저 별로 이렇게 뭐 지역 돌아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어디 행정관청에다 전화하고 이러진 않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여성회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대관의 기준이 뭐냐고. 저희가 작년에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거기 여성회관 좀 강조할 때 좀 쓰자고 얘기를 하면 거기 담당자분들이 여성 관련한 사업이 아니면 대관을 해줄 수 없다. 뭐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이 부분들을 대관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담당자 가지고 그 관장이. 네. 관장이 그랬습니까? 관장이 누구예요? 여기. 아니 그게 작년에 그 사람 방송이에요. 조례에서 그랬고 그리고 작년에는 실제로 여성 관련 행사 아니면 안 빌려줬고 그거 우리 한번 다뤘었는데 여기서 민원동에 나와서 근데 올해 바뀌었어. 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로타리 클럽 뭐 해서 거기서 다 이 취임식을 다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바뀌었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대관을 거부하는 조례 사항에서 거부하는 내용이 뭐냐 했더니 특정한 종교에 대한 편향된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유료 돈을 받는 행사나 이 부분들을 제외하면 거기 여성회관 부분들 대여에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만 조례에서 대관 예외 사항으로 나온 부분들만 없으면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한테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도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좀 여성회관 좋은 강연장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도 좀 이용해서 합시다. 그래요. 아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옆에 식당이 없어. 식당이 없어갖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밥 먹으러 이동하기가 나빠. 아니 안쪽에 신력사가 안쪽에 가서 먹어. 네. 6만 몇천 원인데. 어머니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 행사 못 하게 된 특정 거예요? 종교 행사 같은 건 이제 공공시설에서 하는 거를 이제 부담스러워.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 까니까 그래. 반대쪽에서 또 저기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주 라디오 23번째 많이 했네요. 네, 23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내자. 오늘 고엽제 전후에서 데모한 거 보셨죠?